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아크릴 박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전 발표랑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는 겹치네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피커 같은 걸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제일 처음에 SK텔레콤의 누구 기술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구 지원이 끊겨가지고 저희가 그걸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소개해드린 김북년 교수님, 서울대 김북년 교수님이랑 저희가 ADHD 조기 중재, Early Intervention 하는 의료기기 사업을 정보과제로 수행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학대와 아동학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 관점에서 보면 의료 영역이 있고 그 안에 아동 청소년의 이제 마음 건강 관리라는 분야랑 아마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에 국회에서 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쓰는 아동학대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박성중 의원께서 하셨고 거기서도 이제 아동 청소년을 담당하는 경위님, 학부모 대표님, 초등학교 선생님, 또 돌봄센터 센터장님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결국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제한되어 있죠. 왜냐하면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것은 기술보다는 제도, 정책, 사회적 공감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19년이었던 것 같은데 옥스퍼드 대학의 이제 마이클 오스번 교수님께서 수십 년 내에 인공지능이 해결을 못할 세 가지를 논문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사람의 지각을 이용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감각이죠. 피부의 촉각, 청각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 감각기관을 전부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는 창의적인 일이에요. 여기 창의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예로 든 게 설득과 위로였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온갖 감각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같은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약자를 이해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인공지능 기술을 어디까지 쓸 수 있을 것이냐. 수십 년 내에는 어쨌든 굉장히 이제 제한적일 것이고 다만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행이 필요하신 분들의 제일 중요한 거는 끊임없는 관심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컨스탄트 어펙티브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가 지켜봐 줘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그거를 지루해하지 않고 지켜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끊임없는 관심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제도와 공감으로 사회적 포용망,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아마 현재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주제를 아동 학대에만 포커싱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그런 어떤 안전망으로서의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유엔 산하의 지역 사법 연구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유니크리 이런 곳에서는 2019년에 이제 AI를 이용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족시켰고 60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범 사업으로는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니셔티브에서 그간의 연구를 통해서 만든 게 디지털 허브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I for Safer Children 글로벌 허브라고 플랫폼을 만들어 놨는데 저 안에는 전 세계의 아동 학대와 관련된 어떤 종류의 행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접속을 해서
아동 학대를 판단하고 그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구들, 소프트웨어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테이션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안에서 이제 무료로 그런 도구들을 배포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도구를 갖고 있는 기업과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어떤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드는 그런 의미 있는 소프트웨어 툴들을 모아놓는 거대한 플랫폼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널리틱스 인사이트는 뭐 저처럼 이제 인공지능이나 뭐 어쨌든 딥테크 하는 사람들 많이 보는 웹진인데 뭐 간간히 저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뭐 저거는 지금 뭐 아이들의 뭐 인신 매매나 뭐 이제 섹슈얼 어뷰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뭐 감지 도구 뭐 이런 걸 이제 뭐 8개 정도 추천하는 아티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의 미에현 뭐 이런 곳에서는 경찰서에 이제 접수가 된 아동의 이제 사진들을 보면서 어떤 종류의 학대가 있는지를 이제 시스템이 분석을 해주는 시범 사업을 이제 작년에 이제 시작한 바가 있죠. 근데 얘네들을 보면은 어떤 행동 이미 그러니까 학대라고 하면은 학대가 일어난 후의 사후 조치적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본다든지 뭐 어떤 식의 결과들, 그러니까 이미 결과가 진행이 돼서 그 결과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노출이 되었을 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타까운 일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속히 그걸 중단해야 되니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공조체계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자연어 이미지를 2번 강조한 게 이제 저런 인공지능 기술을 대부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 해외 사례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CSAM이라고 부르거든요. Children Sexual Abuse Materials 해가지고 이제 성적인 어떤 그 학대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진, 뭐 증거, 뭐 이런 것들이 체증이 돼야지만 이제 그때서야 동작하는 뭐 이런 종류의 시스템들이어서 안타깝죠. 저희들은 그거를 이제 사전에 막고 싶은 게 그 목표인데요. 국내에도 있습니다, 이런 게. 그 이미 2018년에 그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는 그 디지털 플랫폼이 국내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건 이제 빅데이터를 씁니다. 근데 데이터 어떤 걸 쓰냐 하면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뭐 건강 검진이 누락이 됐다든지, 뭐 전기가 끊겼다든지, 뭐 수도세를 안 내고 통신비를 안 낸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게 아동에게 이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추론을 전제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학대와 관련된 굉장한 간접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간접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추측을 갖고 이제 그러니까 저 뭐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가셔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적대적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한계를 많이 갖고 그리고 결직치 같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카이스트에서도 뭐 저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되게 많았고 근데 그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의 성격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은 필연적으로 2가지 종류의 에러를 발생시키거든요.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미스포르춘 에러라고 하는 겁니다. 재수 없음의 에러인데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되면 그 지능을 담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학습된 내용 안에서만 지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rarity 에러라고 해서 희소성의 에러입니다. 그 특히 이제 의료 분야에서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 인공지능은 데이터 다수결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집된 데이터 전체를 가능한 한 최대로 만족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규칙을 찾는 수학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데이터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안 두는 경향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근데 이제 의료 같은 분야가 특히 그런데 명의들은 스쳐 지나가는 한 조각의 데이터에서
진단의 근거, 원인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소수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 데이터를 그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발생한 데이터를 갖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애당초에 이런 종류의 에러를 감수하고 이제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이터,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내추럴리 갖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게 제도적으로 또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보호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법률이 많이 개정이 돼서 학대가 의심되면 의무적으로 누구나 신고를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절차와 그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제 룰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다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을 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적 시도는 있으나 아직까지 그렇게 실효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학대 신고 건수가 한 4만 4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전년도 대비 한 14% 정도 줄어든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놀라운 통계, 아주 안타까운 통계는 사망 아동은 10% 늘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좀 더 심각해져 가고 있고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그 문제를 사회에 전반적으로 노출시키는 걸 지금 억누르고 있는 뭐 이런 통계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국 아동 폭력 학대 예방 협회라고 있습니다. 카바라고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신혜진 교수님이 이제 만드신 그 재단이에요. 정인이 주치의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동 상담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전문적이고 관심이 많은 헌신하시는 분들이 모이신 협회시거든요. 당연히 그쪽에 데이터는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한 어떤 종류의 기술을 적용하여 그 아동 학대라는 것에 대한 도움을 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제 그 협회에서 이제 계속 갖고 계신 꿈이셨고, 이제 저희 회사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SK에서 투자한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저희랑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조앤이라는 그러니까 그 빨강머리 앤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든 아까 아이들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편안함을 느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 스피커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바,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기술만 제공을 했고, 그래서 일단 그 수집 데이터가 그 공공 데이터 같은 간접 데이터가 아니라 스피커와 아동이 상담을 하면서 아동에게 직접 질문을 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아동 지금 아직까지는 비전이 달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어쿠스틱 정보, 음성이 갖고 있는 떨림이라든지 피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분석을 하고, 당연히 음성에 담겨 있는 언어적 의미도 같이 분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멀티모달리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 니아라고 이제 그 과기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데이터 수집 사업을 통해서 지금 데이터가 수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앤은 그 무작위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동 상담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뭐 DSM, 뭐 6,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내에 있는 전문의들이 정리해 주신 게 있는데 그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답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조앤을 통해서 그 수집된 그 아이들의 이제 대화를 갖고 이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지금 정신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 있는가를 예측을 하는데 실제 이제 임상 심리사분이 하는 것과 거의 한 90% 정도에 육박하는 성능을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에서 최초인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기술이 그렇게 머추어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잘못 누르네요. 그래서 시스템은 저 카바라는 폭력 학대 예방 협회, 저게 지금 조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부분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 이름이 조나단이어서 조나단으로 만든 시스템이다 해서 조엔이라고 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경기대 이수정 교수님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3,300명 이상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한 3,000명 정도 이미 모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일부러 정상군, 관찰필요, 뭐 그리고 이제 연령별, 성별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학습 정보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지금 모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아동학대 의심을 예측하는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신건강 상태를 분류하는 걸 또 정교하게 만들고 이런 쪽으로 지금 수집된 데이터들을 계속 넣어서 학습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를 3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총 30대 정도 되는 조엔을 저기에 탑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개조했어요. 상담실 비슷하게.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뭐 지금은 어쨌든 주로 이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학교 측과 얘기를 하고 그 이제 뭐 방과 후에 그 학교 앞에서 있으면 이제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버스 안에 들어오면은 한 4군데 정도의 상담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이제 전문 임상 그 심리사분이 조엔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라포를 형성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가 조엔이랑 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조엔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게 PDF여서 동영상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지난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다가 학대 정황이 발견돼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선 최초로 이제 AI가 아동 학대를 발견한 사례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SBS 뉴스, MBC 뉴스 뭐 이런 데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유튜브에서 그 뉴스는 보실 수 있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더 슬프게 생각하는 건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가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상담을 하겠다고 와요.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갖고 있는 아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없어요. 최근에 S모 초등학교를 갔는데 38% 정도만 정상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관찰이 필요하거나 뭔가 그 병원 또는 이제 전문의와 연결이 됐으면 하는 어떤 그런 결론이 이제 나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런 이제 버스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그 상담도 하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술 기반 뭐 아직은 뭐 작은 움직임이겠습니다만 그런 걸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 현재는 상담을 해서 판단하는 쪽만 있는데 저희들이 또 서울대병원이랑 하고 있는 그 몇 가지 또 인공지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투시적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보여주고 대화를 하는. 왜냐하면은 언어로 질문을 하다 보면 편향성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검사를 투시적 검사라고 프로젝티브 테스트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로르샤르 테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써가지고 지금 그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대화를 그 조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막는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아동 상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발견돼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어마어마한 민원과 그리고 협박과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회사가 받았다기보다 이제 협회로 그런 게 많이 왔습니다. 그 부모와 아이를 갈라놓는 인공지능 기술 남용의 대표 사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근데 의심이 되면 신고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요. 근데 그 아동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 신고가 그 가정과 그 커뮤니티에서의 낙인 효과로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가 잘 포용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사실은 이게 저런 기술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사회가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것이 그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제 대다수의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거였고, 인공지능은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얼추 뭐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기술이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거부의 대상이 되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대와 훈육 개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모호하다고 일선의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오히려 선생님들한테도 더 이제 고된 일이고 불행한 일도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대는 무엇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지침, 그리고 선생님과 부모님, 아동 모두 아동 학대에 대한 공통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저런 행위가 발생되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공통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